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전부 다 저희 채널에서 한 번씩은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G바겐을 시작으로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끔찍한 기억이죠. G바겐을 시작으로 해서 뭐 X5M, AMG, GT,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했었나? 그리고 뭐 투싼도 했었고 미니도 했었고 정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 좀 됐는데 단 한 번도 리뷰할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죠.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뭐 대단한 신기술이 들어가서 와, 주행보조 장치가 신기하다, 뭐가 어쩌다, 이런 전자장비와 관련된 그런 좀 재미있는 것들은 많을지 몰라도 사실 식상하죠.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 하다못해 BMW만 하더라도 뭐 E바디, F바디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차량들만의 좀 개성이 좀 듬뿍 살아나는 M이다라고 하면은 이 M만 가지고 있는, M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자유롭기 엔진들, 미친 퍼포먼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좀 퇴색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품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돈 좀 벌었다 싶으면은 뭐 A라는 브랜드가 B 사고 C 사고 D 사고 다 같이 돌려 쓰고, 각 브랜드, 각 차종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 대단한 BMW가 이런 또라이 짓도 했구나 라는 얘기들을 좀 서로 공유를 해보면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좀 중고차 중에서도 뭐 가격이 유난히 괜찮다던가, 저 차는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타도 괜찮은 차야, 그런 차량들 앞으로 종종 리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 차량 리뷰 나간 다음에 야, 그 차도 좀 해봐, 그 차 중고차로 사면 지금 진짜 괜찮아, 뭐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중고차 리뷰도 앞으로 좀 종종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1M이라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제가 데일리카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수동이에요. 수동. 참고로 제 차는 서스펜션은 KW의 클럽 스포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승차감은 오늘 좀 논외로 하고 그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수동 차량, 뭐 벨로스터 N 같은 레브 매칭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발로 레브 매칭 해줘야 돼. 발로.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 운전할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왼쪽 발목이 끊어져 나가죠. 1 시리즈잖아요. 1 시리즈. 작아요. 뒷자리는 그냥 사람이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출력이 대단하지도 않아. 얘가 지금 330마력에 한 50토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같은 6기통 3000cc 트윈 터보를 건 최근 출시돼서 팔리고 있는 M3, M4들을 보면 이 같은 배기량을 가지고 같은 하드웨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400마력, 500마력 그냥 막 뽑아버리거든요. 그런데 330마력이 웬 말이야? 휠 베이스도 더럽게 짧아서 살짝만 유턴을 할 수가 없어. 유턴을. 이 컵홀더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컵홀더를 만들지를 말지. 그냥 이건 진짜 거의 개그 아닙니까? 개그?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고, 여기에 컵홀더 하나, 도어에 당연히 컵홀더 없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썬루프도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출시한 신차가 6,200만원짜리 차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중고 차량 가격이 3천만원, 4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느냐. 굉장히 역설적이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단점들이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단순히 내가 저 거리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혹은 데일리성으로 접근했을 때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 수동 미션이 어떻게 장점이 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고출력의 차량을 내가 수동으로
직접 컨트롤하면서 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작 수동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특한 수동 미션만의 기어비, 그리고 그 기어비와 엔진과 함께 싹 물려가지고 악셀에 발을 딱 짖었을 때, 그 짖었을 때 엔진의 힘이 바닥까지 전달될 때 그 직결감,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이 330마력의 출력이 지금 이 차량의 수동 기어비와 이렇게 딱 맞물렸을 때, 이렇게 지금 3단에다가 딱 놓고 3단에 3000rpm 지금 80km인데 여기서 쫙 째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7000rpm까지 쫙 쥐어짤 때, 이때 느껴지는 이 희열, DCT 미션이나 오토 미션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이런 3단, 4단 기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RPM을 쭉쭉 쓰면서 길에서 째고 다니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다. 감성적인 거거든요. 감성적인 거. 우리가 NA 엔진 고RPM 그거를 왜 그렇게 울부짖겠어요? 그게 더 빨라? 아니야. 터보 엔진이 더 빨라. 수동 미션이라고 해서 이게 DCT보다 빨라? 아니야. 페라리가 맥라렌보다 빨라? 아니야. 수동이기 때문에 발목이 많이 아프고, 레브 매칭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힐앤토 쳐야 되고, 그 모든 행위들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이렇게 작은 차체, 그리고 330마력이라는 정말 딱 째고 다니기 괜찮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량과 만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최신의 M3, M4 다 이 N54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만들어진 엔진들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레이아웃이 크게 다를 거 없는 그 엔진들이 지금 와서는 400마력, 500마력을 뽑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 영역 RPM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온 그 피크를 찍은 그 딱 포인트의 수치만을, 자, 우리 차는 몇 마력입니다 라고 광고를 한단 말이죠. 정작 저 RPM에서 얼마나 허당을 치고 최대 토크는 몇 RPM부터 플랫으로 언제까지 터져 나오고, 엔진의 리스폰스가 어떤지, 터보렉은 있는지 없는지 그딴 거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냥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M3나 M4 리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저 RPM에서부터 이렇게 쫙 끝까지 한 1000, 1500부터 끝까지 7000, 8000까지 쥐어짜면서 일상 영역에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좀 차를 재미있게 컨트롤하기는 너무 힘들다. 왜냐? 저 RPM 2000, 3000rpm까지는 어버버버버 하다가 갑자기 3500, 4000 넘어가면서부터 최대 토크가 갑자기 급격하게 터져 나오는 바람에 차는 차대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고 RPM 쓰는 재미도 없고, 나는 차라리 매핑해서 출력 더 떨어뜨려서 타고 싶다 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RPM부터 터져 나오는 이 마력, 이거를 수동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차가 작다, 컴팩트하다라는 거는 사실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죠. 펀카가 갖추어야 될 모든 거를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라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론 미니 뭐 하체 세팅도 괜찮고 뭐 엔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있겠죠. 다 있는데, 미니가 재미있는 차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름에 있다고 보거든요. 미니! 작아서 재미있는 게 사실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이 차량은 펀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뭐 단지 그 정도 요소들만 가지고 이 차량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중고차 값이 50%도 안 떨어졌어. 50%도.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또 다른 메리트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이 BMW 1 시리즈 M 쿠페는 원래 정규 생산 계획이 없었던 차량이죠. 그런데 BMW에서는 소비자들의 굉장히 좀 특별한 니즈를 하나 캐치를 했어요. 재미있는 차, 펀카는 일단 작고 봐야 돼. 일단 작아야 돼. 그런데 292 M3 시절만 보더라도 펀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그 BMW M 환자들이 보기에는 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물론 292 M3에 들어가 있는 그 V8 NA 엔진 미치지. 그 차 엔진 소리 들으면 진짜 미치지. 그거 진짜 RPM 끝까지 쭉쭉 쥐어 짜내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1 시리즈를 가지고 M을 만들려다 보니까 돈이 좀 없었는지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가 좀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뭐 그래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 시리즈 바디에다가 EQE M3가 사용하고 있는 리어 서스펜션 부품, 리어 서브 프레임, 그리고 댐퍼 뒤에 들어가 있는 MDF, LSD까지 1 시리즈에다가 그냥 다 갖다 때려 박은 거야. 이 원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저 빵빵한 미친 저 말도 안 되는 비율의 휀더겠죠. 오버핸더 튜닝카 만들듯이 EQE M3 하체 부품 다 갖다 때려 박은 다음에 그 길이에 맞춰서 그 늘어난 폭만큼 그냥 휀더도 늘린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저런 섹시한 엉덩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짧은 휠베이스에 이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뒤가 진짜 미친 듯이 털리거든요, 정말. 그런데 또 이렇게 뒤가 털리는 애를 갖다가 M 다이나믹 모드를 키면 저 디퍼렌셜이 차가 어느 정도 살짝 흐르는 걸 유지해 주면서 LSD로 뒷바퀴 묶어서 출력을 출력대로 또 주고, 정말 때로는 심장이 좀 많이 쫄깃쫄깃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단에서 슬립, 2단에서 슬립. 이 뒤가 잘 털리는 부분은 282-1M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해외 영상들은 한 5할 이상은 다 드리프트 영상들이에요. 거기에 한정으로 판매됐으니 전 세계에 6,200대 판매됐고 우리나라 250대 들어온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오래된 차량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옥스 케이블, 옥스. 요즘 차량은 사실 블루투스가 너무나 기본이어서 이 옥스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DAC인데 안타깝게도 옥스가 있는 차량들에서만 차량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꼭 차량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게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모든 음악 재생 기기에 다 접목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두셨다가 음악 듣는 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저희가 지금 이벤트로 159,000원짜리 119,000원에 딱 한 달 동안 판매할 건데 절대로 돈 아까울 일이 없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귀에 당장 닿는 스피커, 이어폰 이런 것들 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음악이 우리 귀에 닿기까지 거치는 많은 요소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재료예요. 재료. 이 DAC의 경우에는 그 재료의 퀄리티 자체를 올려주는 장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날로그로 바꿔줌과 동시에 32비트로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잡음은 잡음대로 걸러내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비트, 사람의 목소리, 그런 포인트들은 그런 포인트들대로 다 음을 하나하나 픽업해서 가다듬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실 때 이런 DAC를 별도로 사용하신다, 혹은 고음질 음원을 사용하신다 라는 거는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진짜 이 닭살이 돋고 안 돋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이거는 차량에 옥스 단자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거 119,000원 값어치를 하고 남고 또 남습니다. 딱 한 달 동안만 159,000원짜리 119,000원에 판매하는 거고, 이 고음질 음원 깔끔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옥스 케이블 좋은 거, 그리고 가죽 파우치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유튜브로도 음악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그냥 PC에 꽂아서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 차예요. 타면 탈수록.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차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국으로 따지면 엑센트에다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3.5 터보 엔진 얹고 수동 미션에다가 뒤에 LSD 갖다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건지 감이 오시죠? 이 정도로 우리는 재미있는 차를 만들 거야 라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BMW M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참 이런 거 보면 요즘 BMW M은 왜 그럴까?
무조건 6기통 터보의 DCT, 8기통 터보의 DCT. 외형적으로만 보더라도 뭐 이제는 그 M 스포츠 패키지라는 참 욕해야 되는 옵션인지 뭐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 뭐 292 M3나 아니면 이 282 1M처럼 M 차량들이 갖고 있는 그 비주얼적인 특색마저도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갈수록 콧구멍만 뒤지게 커지고 있고,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여지는 스펙들, 그 스펙들이 판매량을 좌지우지한다 라는 그 또 똑똑한 사람들의 결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자, 여러분, BMW 1M. 1M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네. 1 시리즈 M 쿠페예요. 원래 BMW에 M1이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었고 미드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BMW의 굉장히 상징적인 스포츠카, 상징적인 슈퍼카, 그 차량의 이름이 M1이었다 보니까 이 녀석한테 M1이라는 배지를 주기는 싫었나 봐요. 그런 이유로 M2, M3, M4, M5, M6 이런 모든 M 시리즈들은 뒤에 M2, M3, M4라고 이렇게 딱 네이밍이 박혀 있는데, 얘는 뒤에 M 딱지만 하나 딱 붙어 있죠. 공식 명칭이 BMW 1 시리즈 M 쿠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1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BMW가 됐건 뭐 현대가 됐건 AMG가 됐건 앞으로 이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또라이 같은 차량들 많이 출시해 주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미있는 또 다른 중고차를 가지고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차 리뷰는 신차 리뷰대로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